저희가 금요일은 아무리 바빠도 따로 시간을 떼서 매크로 변수들 하나하나 점검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하나대투증권 김두원 선임연구원과 함께 이 부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환율 얘기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변수가 좀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환율 현재 1,160원대도 넘어섰고 과연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좀 분석을 해주시겠어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3, 4분기 시작하면서 환율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향후 원달러, 즉 달러 환율의 향방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3, 4분기는 지금의 추세, 즉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4, 4분기 가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결부되면서 다소 좀 안정세를 취할 것이다. 즉 하반기만을 놓고 본다면 추세적으로 상고하죠. 이런 추세를 좀 보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160원인 1차 저항선을 넘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200원 선까지는 저희가 좀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1,120원을 넘었던 시기가 언젠가 하면 지난 2010년 5월과 7월 사이 그리스 위기가 부각되었던, 즉 글로벌적인 위기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1,120원을 넘어섰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달러 환율의 상승은 크게 한 두 가지 요소가 접목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요. 첫 번째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 펀더멘탈입니다. 먼저 미국의 금리 인상을 본다면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재차 부각되면서 미 달러와 강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달러와 강세에 편승한 달러와 환율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다음 주에 7월 FOMC가 있는데요. 7월 FOMC 이후에는 이러한 상승세가 소폭이나마 좀 꺾일 가능성을 저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월말에는 무엇보다도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 또한 최근에 수입의 둔화로서 무역수지 흑자폭이 좀 확대되고 있어서, 즉 시중에는 달러가 많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월말에는 다소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국내 펀더멘탈에 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전일 한국의 2, 4분기 GDP 속보치가 나왔죠. 예상보다 더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전기비 0.3%, 전년비 2.2% 성장인데요. 즉 이렇게 부진한 국내 어느 정도 경기 펀더멘탈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달러 환율, 즉 원화 약세가 어느 정도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종합해 본다면 추세적으로 3, 4분기에는 상승 국면이 맞는 것 같고요. 4, 4분기 즉 연말로 갈수록 안정세를 보이는데, 이 최근에 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무래도 미달러와 강세고,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고, 또 하나는 국내의 부진한 펀더멘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달러 환율도 중요하지만 역시 국내 수출업체, 즉 주식시장과 결부된 N1 환율의, 즉 엔화의 향방에도 저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엔원 환율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그러면 추가적으로 좀 한번 체크를 하고 가죠.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원 환율의 향방도 중요하지만 예. 엔화의 향방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기본적으로 가정을 제가 깔고 전망을 말씀드리는 편인데요. 먼저 올 10월 달 BOJ가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가정을 깔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BOJ가 움직이지 않을 이유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꼽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본의 경기가 어느 정도 반등을 보였다는 점, 즉 더 이상의 추가 양적 완화가 필요 없다는 국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한 목표 인플레로 정해져 있는 소비자 물가가 지금 워낙 낮은 일본의 소비자 물가가 낮은 국면을 지나고 있지만, 즉 엔저, 즉 달러의 환율과의 시차 상관관계를 살펴본다면 하반기에는 가파르게 오를 개연성도 있다. 즉 이 두 가지 측면을 감안해 봤을 때 10월 달에 BOJ가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적고, 이러한 측면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엔화 환율도 달러 환율처럼 3, 4분기에는 소폭 상승을 하겠지만 연말로 갈수록 재차 지금 엔화의 강세, 즉 달러의 엔화 환율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달러원과 엔원 환율의 향방에 대해서 우리가 전망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더 궁금해하실 이것이 직접적으로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러 원이나 엔원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 물론 수출주들에게는 이득일 수 있겠습니다만 호재입니다만은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수출이 정말 증가할까에 대해서는 좀 아직 의문부호가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좀 악재로 봤을 때는 뭐 외국인 환차손이랄지 아니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뭐 매도세에 대한 걱정이 사실 지금은 더 큰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먼저 실적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어제와 오늘 국내 완선차 업체들의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오히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이번 주만 놓고 본다면 좀 반등을 보였었는데요. 즉 이러한 최근의 트렌드를 보더라도 달러 환율이 상승한다면 단기적으로는 국내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고 수출업체의 메리트가 좀 부각될 요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수출업체가 구조적으로 워낙 한계에 노출됐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봤을 때 지속적으로 가져가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외국인의 환차손이라든지 국내 시장을 바라보는 외국인의 메리트가 희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것은 결국 적정 확률과 결부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펀더멘털이 워낙 저조하기 때문에 원화의 약세 향방이 이런 무게중심이 높다고 본다면 아무래도 외국인 수급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수출업체의 메리트가 어느 정도 부각될지언정 우리는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측면은 다소 좀 조심스러운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적정 환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 선 증권가에서는 좀 예상을 하고 있나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당장 가파르죠. 오버슈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적정 환율이라는 게 어떠한 가정을 갖고 어떠한 변수를 보냐에 따라 좀 다른데요. 현재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올 한 해 우리 경제가 한 2.6% 내외 성장을 한다고 감안한다면 지금과 같은 환율은 다소 좀 과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평균 한 1,100원 선 언저리에서 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의 환율은 어느 정도 약간의 오버슈팅 국면이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어느 정도 오버슈팅에 대한 느낌은 여러분들도 참 많이 가지실 것 같고 사실 옛날처럼 무조건 달러원 환율 오른다고 해서 수출주 잘 나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가도 뭐 물론 현대차가 어제 같은 경우에 그리고 최근에는 좀 좋다고는 합니다만은 굉장히 단기적인 메리트라고 역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섣불리 판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환율 워낙 뭐 최대 변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시간을 많이 할애했고 향후 투자 전략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투자 전략이 매우 좀 어려운 국면입니다. 단기적과 중장기적으로 끊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가파르기 때문에 그동안 억눌렸던 수출업종에 대한 그 수요 메리트가 확대될 국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수출업종에 대해서 단기 끊어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에는 아시는 것 같이 국내 추경이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좀 발의가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추경에 대한 기대 메리트는 결국 국내 내수주, 중소형주에 대해 포커스가 맞춰질 개연성이 높은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실적이 바탕이 되는 국내 중소형주의 메리트가 보다 높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소형주에 대한 메리트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오늘따라 특히 더 단기적이란 단어를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변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에 눈여겨볼 만한 이벤트 소개를 해주시죠. 다음 주는 월말입니다. 7월 FOMC가 있습니다. 30일 우리 시각으로 30일 새벽 3시에 발표가 되는데요. 7월 FOMC는 옐런의 기자회견도 없고 성명서 하나만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해석이 매우 분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외환시장의 변동성도 그렇고 재차 하반기에는 저희가 단언컨대 9월 아니면 12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힌트, 즉 미국의 금리의 정상화에 대한 어느 정도 시사점을 펼칠 수 있는 7월 FOMC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소위 저희가 말하는 좀 불친절한 FOMC 회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변수들 여러분들 함께 또 뉴스와 함께 좀 눈여겨 보시면서 또 주식시장에서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대투증권 김도원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